안녕하세요. 방구석 판사입니다. 지난 리뷰에서 현숙과 영식이의 관계가 파토난 시점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야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선택 후 데이트 가는 차에서 현숙이가 그건 순자님 이러면서 현숙이가 답을 하는데요. 아침 산책 데이트 때의 연장선이죠. 나를 좋다고 하면서 또 틀리는 모습에서, 아, 이 새끼가 아직 나를 능멸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을 수도 있죠. 물론 영식이는 그냥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의미 없는 말을 던진 것일 뿐이었는데, 현숙은 이미 용으로 변해 있어서 그냥 불을 뿜는 상황이라, 영식이의 모든 말이 다 좋게 안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감정으로 대화 중에 현숙은 이제 마음속에 아무도 없다면서 어제 랜덤 데이트 때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동정심 유발이고 거짓말처럼 보이죠.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아침에 산책 전까지는 표정 관리가 잘 되었었잖아요. 여기서 영식은 속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영식은 힘들어서 그랬구나 하고 생각하죠. 영식이 인터뷰 때도 자기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란 착각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는 식의 말을 하네요. 영식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게 맞는 겁니다. 현숙이가 ENTJ라고 하는데요. 방송에 나온 현숙의 모습이 E의 모습인가요? 뭔가 조용하고 조신하고 공주 같은 모습이 I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것도 이전 리뷰에서 말했던 가면과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다시 데이트 후 숙소에 와서는 여자들이랑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현숙이가 영식이 뒷담화를 하는데요. 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진짜 순수 뒷담화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이게 문제고 순수 뒷담화냐면요. 애초에 현숙은 영식이랑 잘해볼 마음이 없었잖아요. 영식이랑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저런 데이트 후에 속상해해서 뒷담화를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속상했나 보다. 정상 참작이 가능한데요. 애초에 마음이 없어놓고 영식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싫다는 식으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아주 교묘하게 핀트를 비껴 나가면서 뒷담화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만약에 더 나쁘게 해석한다면 이간질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잘못이죠. 현숙은 여기까지 하고 개인적으로 영식이는 좀 귀에 필터링이 많이 걸려있는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닌 것은 다 흘려듣고 뭐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처음에 현숙에 질문할 때 뭐 어떤 정보가 틀린 것도 어쩌면 자기가 뭐 기억하고 싶은 것만 봐서 저렇게 계속 틀렸을 수도 있고요. 이런 모습은 뭐 어떤 심리랑 연결되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종교랑 조금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유형의 사람이 종교를 좋아하는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어찌되었든 타인의 말을 걸러 듣지 않도록 교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게 강해서 그런 걸까요? 13기 모솔광수도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영식이는 본인 스스로 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타인의 말에 조금 더 기울여 듣고 조금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정수기는 데이트 가서 용호를 떠보는 질문을 하죠.
지금 정숙은 자기만 좋아하는 게 아닐까 계속 불안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이전에 말했듯이 그만큼 용호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불안하고 계속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호가 빠르게 답을 못하자 슬펐다고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데요. 용호는 진짜 상상을 한다고 빠른 답을 못한 건데 남자와 여자의 이 뇌구조 차이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네요. 남자는 감정적으로 그냥 뭐 대충 말 안 하죠. 진짜 질문 말 그 자체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민해보고 최대한 실제로 상상해 본 후의 모습을 대답해 주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나는 솔로 지난번 리뷰에서 한번 말했던 적이 있죠. 13기 모쏠편에서 칸의 영자와 데이트했던 반도체 영호가 영자의 현숙과 어땠었냐 뭐 그런 떠보는 질문에 속뜻은 뭐 모르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민해서 그 사실관계를 이제 영자한테 설명해서 서로 오해가 조금 있었죠.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정숙이는 오해를 하네요. 저는 이 둘이 결혼 커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숙이의 사랑이 크고 불안한 마음이 결혼을 서두르는데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다음 순자와 상철의 데이트입니다. 상철이가 순자를 많이 보는데요. 계속 상철은 머리로 이제 상대를 분석하려 하죠. 그리고 말로 답을 요구하고요. 연애 초보 남자들이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순자는 상철의 질문에 계속 비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상철이랑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이런 마인드라고 보면 되겠죠. 한마디로 계륵이란 말이고 상철이는 좀 순자인데 조금 적극적인 게 없었죠. 상대에게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 계속 순자의 마음이 궁금한 거죠. 자기가 좋으면 네가 좋다 계속 어필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전에 순자의 선택을 못 받았기에 그럴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애초에 상철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처음에 순자가 상철을 버리고 영호를 알아보려고 떠났을 때 상철은 쿨하게 갈아탔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건데요. 그랬으면 지금 이런 고민도 없었겠죠. 당시에는 뭐 영자보다 순자가 더 좋았었으니까 저러고 있었던 건데요. 남자는 매달려서는 사랑을 얻기 힘들죠. 상철은 좀 외고 나왔었다는 말을 할 때 보면 자폭도 좀 있고 약간 나르시즘적인 모습도 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영자를 두고 순자를 택하는 모습에서 자기 중심적인 모습도 있죠. 뭐 누구나 다 있지만 뭐 그러나 이게 좀 심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영자를 따로 불러내서 미안해하는 태도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선택 장면에서 상철이가 영자가 아닌 순자를 선택하는 모습에서 저도 좀 뜨끔했어요. 나도 저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도 좀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죠. 제가 느낀 상철의 태도는 어느 정도는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영자를 선택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저런 판단이 나온 건데요. 나는 영자에게 더 기운 상태니까, 그리고 영자를 선택할 마음이 좀 더 크니까, 내가 잠깐 순자를 알아보고 와도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영자도 충분히 알아보라고 말했었으니까요. 괜찮겠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머리로만 생각을 하니까
상대의 마음까지는 정확히 계산을 못한 거죠. 뒤늦게 숙소에서 영자랑 대화를 통해 영자의 말을 듣고선 자기의 잘못을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더 미안해하죠. 이런 상철의 모습은 데프콘의 멘트처럼 서툴러서 그런 거라고 여겨집니다. 내리막에서 손을 잡아주고 립밤을 빌리고 이런 행동들이 어떤 배신을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주기 위해 한 행동에 더 가깝겠죠. 나는 이미 누나로 좀 더 기운 상황이야. 그런데 순자랑 뭔가 찜찜해서 좀 더 확인하고 올게. 이런 행동인데요. 영자 말대로 상철 자기 시나리오만 생각했지. 영자의 시나리오는 그리지 못했었죠. 그런데 의도에 악의는 없었기에 잘못은 했지만 그냥 가볍게 봐주면 될 것 같네요. 서툴러서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옥수는 음식을 먹여주는데요. 너무 진도가 빠르지 않나요? 이 카메라에 이쁜 모습이 잡히고 싶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영수랑 순자는 최종 커플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영철, 영숙은 최종 커플 같지요. 광수, 옥순도 충분히 이쁜 그림이 나오려면 옥순이가 광수를 뽑는 게 카메라에 이쁘게 나오겠죠. 물론 옥순이도 감정이 아예 없진 않겠죠. 영자와 상철도 최종 커플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상철의 반성하는 모습이 아주 크게 나왔잖아요. 영자가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을까 싶어요. 영자는 초반에 제 채널 구독자님들한테 설문조사 1위였는데요. 결혼하면 제일 잘 살 것 같은 출연자였죠. 구독자님들 안목이 좋은 것 같네요. 저도 영자가 너무 이상형에 가깝네요. 지혜로운데 따뜻하고 유머까지 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라면 근처에 있다면 결혼이 하고 싶었을 것 같네요.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미래가 그려지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